자, 고래 친구들을 살리는 페이퍼리스 환경 수업으로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대구 지산초등학교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고래 친구들을 살리는 페이퍼리스 환경 수업을 하였는데요. 일단은 먼저 제가 왜 환경 수업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혹시 환경과 관련된 게 몇 가지인지 아실까요? 네, 총 6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17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6학년 1학기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원리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예전에 배웠던 연역적 방식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일반화된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귀납적인 방식의 탐구 수업을 하는 것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입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은 이런 식으로 6개의 단계를 거쳐서 운영이 되어지는데요. 관계 맺기, 집중하기, 그리고 조사를 한 다음 조직 및 정리, 일반화, 전이하기를 통해서 삶의 전이를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단계가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성찰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3가지의 탐구 목록을 설정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수업을 하기 전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관련된 성취 기준을 하나하나 모두 가위로 잘라서 단계에 맞게 이렇게 배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이지? 보이는 거 써봐.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럼 그거 뭐가 궁금해? See, Think, Wonder의 사고 루틴을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성취 기준을 분석해볼까? 여기서 어떤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 그러면 너가 아는 3개 단어 적고 문장도 적고 질문도 만들어봐. 자, 이렇게 수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환경 수업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지금 환경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내가 조금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구나. 나는 환경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 내가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수업에는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 과정부터 다시 돌아보았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틀이 제공됩니다. 많은 학교에서도 이런 틀이 있으실 거고 분명히 학교에 결제를 받으셔야 될 텐데요. 저는 학년 연구기 때문에 제가 작성하고 1차로 수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부분은 고치셔야겠습니다. 고치겠죠. 학년 부장님과 회의를 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좀 또 고칩니다. 자, 그 다음 연구부장님한테 수업이 갑니다. 또 고쳐요. 교감 교장 선생님께 또 인쇄해서 또 갑니다. 그러면 총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프로젝트 수업에서 24장의 종이를 낭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로라는 웨일 스페이스 연동 도구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알로란 공동작업이 가능한 협업 툴인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여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시로 만들어 둔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탐구 목록이 되실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마다 형성하실 수도 아니면 반마다 형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 안에서는 작은 캔버스를 추가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디선가 뭔가 많이 보신 느낌이 드실 거예요. 공동작업 PPT 툴처럼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모둠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해 줄 수 있고요. 여기서는 포스트잇 기능도 있고 그리기, 도형 삽입, 그리고 텍스트 첨부 파일, 영상 첨부 등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가위로 자르고 스케치북에 붙이고 했던 것 대신 성취기준 카드를 배열해서 대신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참고 가능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서 불필요한 저장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통해서 시공간의 제약이나 불필요한 시간적인, 자원적인 낭비 또한 줄일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교육과정 재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우리 교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학년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동학년과 같이 협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툴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과 함께 생각 나누기에 활용된 것이었는데요. 동시에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은혜가 하고 있네? 그럼 난 다른 걸로 해야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작업 중인 포스트잇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다른 툴도 있는데 그 툴은 다른 학생이 수정하고 있을 때 같이 수정이 가능해서 선생님 누가 제 거 지웠는데 없어져서 다시 써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알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신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인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포스트잇 하나하나 다시 테이프로 붙이실 필요 없이 캡처해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에도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낭비되던 부분에서 PPT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알로로 활동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도 잘 나누었습니다. 생각을 나눈 다음에는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라이너라는 제휴도구를 활용을 하였는데요. 라이너라는 것은 효율적인 AI 정보 수집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조사를 할 때에는 유튜브, 뉴스, 기타 등등 많은 자료를 조사하는데요. 그냥 링크만 띡 올리고 나면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이너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하이라이팅을 할 수 있고 라이너에 들어가면 하이라이팅한 부분만 따로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코파일럿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라이너에서는 이런 식으로 AI 워크스페이스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도 검색이 가능한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 대해서 북마크하는 기능과 뉴스에 대한 북마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5분짜리 영상이 있으면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1분 19초, 2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북마크를 해서 친구들에게 공유가 가능하고요. 뉴스 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 내가 하이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다고 느꼈던 영역 중에 하나는 쉽게 이해하기라는 기능이었는데요. 우리 교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문해력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았을 때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쉽게 이해하기 버튼을 누르면 라이너 코파일럿이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뉴스 기사에 대해서 재편집을 하고 재가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이것에 대한 조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라이너 코파일럿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파일럿은 부조종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이 조종사고 그것의 학습을 도와주는 코파일럿, 부조종사의 역할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쉽게 이해하기 이외에도 살펴보기 기능을 통해서 생활 폐기물이 그래서 얼마나 더 발생했는데 아니면 생활 폐기물이 뭐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라이너 코파일럿이 대신 작성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이게 더 궁금한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바로 다시 검색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되게 흥미와 동기가 빨리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동기를 조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잽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앞서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잽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것이 많기도 하고 저희가 자주 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보통 이런 맵을 작성하신 분들께서 공유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로 학생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자신만의 맵을 만들라고 하였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동아리랑 같이 연동을 하셔서 전 학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맵을 만들어서 나중에 생기부 같은 거에 기록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재밌겠다, 탐구 수업 좋다,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탐구 수업을 하면 느린 학습자한테 학습에 대한 흥미도 주고 소속감도 주고 지속 효과도 좋습니다. 또 삶이랑 연계가 되니까 미래형 인재도 양성이 가능하죠. 하지만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학습의 지식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제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초 학력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웨일 연동 도구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홀 AI 학교 수학인데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단원별로 학습이 가능하며 자신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또는 그것과 관련된 쌍둥이 문제들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보강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침 자습 시간이나 가정 자율 과제로 주고 자율로 주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베스트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편입니다. AI 학교 수학에서는 학습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 반 전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별 부분에 봐서 단원, 개념별 보충 영역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I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 친구 근데 이거 많이 부족한데 AI 스마트홀만으로 괜찮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를 추가로 줄 때 두클래스와 비바쌤의 문제은행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클래스는 이 영역에서, 비바쌤에서는 이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비바쌤의 경우에는 문제은행은 많이들 활용해 보셨을 것 같아서 처음 보셨을 것 같은 AI 출제 마법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AI 출제 마법사에서 우리 교실 전체로도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따로 학급을 개설해서 이 학생들만을 위한 평가를 만듭니다. 그럼 기초학력 평가나 스마트홀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학습 도구를 없이 선생님이 만들 필요 없이 종이 없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웨일 클래스를 통해서 학생이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링크를 통해서 공유해주면 학생들은 PDF 형태로 메모하거나 또는 답안을 작성하는 QR코드를 통해서 답안을 작성해 자동으로 채점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네, 이것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보통은 우리가 모든 교과목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습 결과에 대해서 할 때 쓰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글쓰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글쓰기의 경우에는 아주 많은 피드백과 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의 학생들은 SNS 발달을 통해서 타자 치는 것과 짧은 문장 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절차적으로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항상 적절한 틀도 줘야 되고요. 적합한 피드백도 꾸준히 주어야 되지만 일을 하는 데는 종이도 많이 낭비되고요. 2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자, 이건 조금 더 길게 써야 돼. 이건 논리가 너무 부족하잖아 하기에는 피드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리튼 트레이닝이라는 글쓰기 도구를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리튼 트레이닝은 개요, 본문 작성, 퇴고의 절차를 제공을 하여서 글쓰기 절차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튼을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주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주장, 이유, 사례, 결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단계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비계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주제도 적고 이유도 적고 사례도 적고 결론도 적으면 저희가 이제 본문 파트에 들어가서 개요를 작성한 이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도록 본문으로 안내가 됩니다. 본문으로 안내된 다음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글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튼 트레이닝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까 나왔던 라이너 코파일럿을 같이 활용한다면 조금 더 글감을 풍부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퇴고 작용에서는 제목도 추천해주고요. 맞춤법급서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웨일에 관련된 제휴 서비스들과 함께한 수업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저에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던 학생이 저에게 마지막에 수업이 끝날 때쯤 자기가 했던 활동 결과물들을 모두 정리한 거를 파일로 받고 나서 선생님, 저 진짜 환경 좀 지키면서 수업한 것 같아요.
저희 종이 낭비 되게 줄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학기 초반에 나눠줬던 종이 무더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생한테 어느 정도 깨달음을 줄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단순히 외일과 함께한 수업이 아니라 학생과도 함께할 수 있었고 학부모님도 옆에 있던 동료 선생님들과도 함께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